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의 건강을 돌보며 제가 깨달은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수많은 중년 부부들이 침실에서는 남모르는 깊은 침묵과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대 남편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내와의 잠자리가 늘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내 아내도 분명 좋아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따로 만난 아내분들의 대답은 남편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사랑의 대화가 아닌 치러야 할 의무 혹은 견뎌야 할 노동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침실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았는데 왜 아내는 점점 더 남편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가진 몸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무시한 채 젊은 시절의 혈기만 믿고 덤벼드는 잘못된 방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게 자극할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성이 더 큰 쾌감을 느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아주 큰 오해입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은 시각적 자극에 의해 즉각적으로 불타오르고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다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데워지는 온돌과도 같아서 충분한 시간과 정서적인 교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쾌감의 문을 결코 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강한 자극은 아내에게 쾌감이 아니라 끔찍한 통증일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63살의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결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는 밤이 되면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이 젖기도 전에 제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급하게 서두르기만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쓰라렸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봐 남편의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아픈 내색 한 번 못하고 억지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의 아내분도 어쩌면 오늘 밤 똑같은 고민을 하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내의 무의식 속에는 부부 관계는 아프고 귀찮은 것이라는 인식이 뼈에 사무치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분이 성적으로 불감증이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남편분의 접근 방식이 아내의 몸이 가진 생체, 리듬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남편분들은 흔히 성관계를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작전처럼 생각하시곤 합니다.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최단 시간 내에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돌진하여 점령하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이 과정은 귀찮은 요식 행위로 치부하고 대충 넘겨버린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세게 몰아붙이는 것이 남자의 힘이자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적군의 요새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가꾸어야 할 비밀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아 땅이 꽁꽁 얼어있는 정원에 갑자기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가서 땅을 마구 파헤친다면 그곳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꽃은커녕 뿌리가 다치고 흙이 뒤집어져서 그 정원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의 성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충분한 사랑의 언어와 부드러운 손길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삽입과 강한 마찰은 연약한 점막에 상처를 입히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액 분비가 줄어들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자신의 욕구만 앞세워 거칠게 다가온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몸을 더 움츠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몸이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되고 수축된 근육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침실을 공포의 공간으로 기억하게 되고 남편이 손만 잡아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분들이 먼저 여성의 몸에 숨겨진 쾌감의 지도를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들었던 무용담은 모두 잊으십시오. 의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바로 성감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의 가슴을 애무할 때 오직 유두, 즉 젖꼭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세게 비비거나 입으로 강하게 빨아들이면 아내가 흥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감각을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유두는 예민한 부위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강한 자극은 찌릿한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적 기관을 넘어 모성애와 보호 본능,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유두라는 점을 공략하지 않고 가슴 전체라는 면을 사랑해 줍니다.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둥근 유륜, 가슴의 밑부분, 그리고 쇄골에서 이어지는 윗가슴 라인까지 이 넓은 부위가 사실은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감각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곳을 거친 손길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손길로 그리고 따뜻하고 넓은 혀의 면적으로 천천히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듯이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어 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야 비로소 여성의 몸은 긴장을 풀고 남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곳, 바로 여성의 성기, 그 중에서도 음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음핵을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합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찾아서 누르고 비비면 불이 탁 켜지듯이 여성이 바로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자마자 손을 그곳으로 가져가 맹렬하게 문지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음액은 겉으로 드러난 콩알만한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안쪽으로는 무려 10cm가 넘는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 골반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만 개의 신경 다발이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예민한 신경 덩어리를 전이도 없이 건조한 손가락으로 직접 자극하는 것은 마치 눈꺼풀을 뒤집어 손으로 비비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예민한 눈동자를 거친 손으로 비빈다면 그것이 쾌감이겠습니까? 고문이겠습니까? 아내분들이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숭이 아니라 진짜 비명인 것입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극은 점에 대한 집중 포화가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는 파동과 같은 자극입니다. 음액 그 자체를 건드리기 전에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결, 대음순의 바깥쪽 라인, 그리고 치골 위쪽의 두툼한 부분을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간접적인 울림이 훨씬 더 깊고 은은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내를 고통 없이 그리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경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임상 경험과 상담을 통해 정리한 아내를 녹이는 5단계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심과 부드러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무뚝뚝하게 등 돌리고 자던 아내가 먼저 남편의 품을 파고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건너뛰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하듯 정성을 다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노크하기입니다. 성급하게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옷을 벗기자마자 손이 성기로 직행합니다. 이것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례함입니다. 우선 아내의 심리적인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귓볼을 만져주고 어깨와 등, 손끝과 발끝을 마사지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성기가 아닌 다른 피부를 부드럽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뇌는 이 사람이 나를 선교의 배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쾌감을 느끼는 신경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최소한 10분 이상을 투자하십시오. 이 10분이 아까워서 서두르신다면 뒤에 이어질 1시간의 행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가벼운 입맞춤으로 온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모든 쾌감의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금방 무너지듯이 이 첫 단계 없이는 그 어떤 테크닉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내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 주변 산책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의 은밀한 정원 근처로 다가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곧바로 중심부, 즉 음핵이나 질입구를 공략하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분이 혀를 사용하여 애무할 때 혀끝을 뾰족하게 세워서 특정 부위만 찌르듯이 자극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긴장하게 만들 뿐입니다. 혀의 힘을 완전히 빼고 혀를 최대한 넓고 납작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붓으로 난을 치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음순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맴돌아야 합니다. 중심부를 향해 갈 듯 말 듯 아내를 애타게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맴돌 때 여성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혈류가 골반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어느 부위를 스칠 때 아내의 엉덩이가 들썩이는지, 어디를 지나갈 때 숨소리가 멈추는지, 그것이 바로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남편 혼자만의 리듬으로 움직이지 말고 아내의 호흡에 맞춰 왈츠를 추듯이 리듬을 타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산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듯 쾌감이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폭발시킬 때는 아닙니다. 더 깊고 진한 쾌감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단계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아내분은 당신 오늘 왜 이래? 다른 사람 같아라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끄는 핵심 비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음 단계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쾌감을 넘어 영혼이 교감하는 듯한 깊은 전율을 선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부터는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신비로운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아내의 몸이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에 익숙해지고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면 조심스럽게 세 번째 단계인 꽃본고리 주변 맴돌기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은 이때 참지 못하고 바로 가장 예민한 중심부로 돌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길입니다. 아직은 중심부를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음액의 바로 위, 혹은 옆면을 혀끝으로 가볍게 톡톡 건드리듯이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숲속에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혹은 처마 밑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경쾌하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듬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
여성의 뇌는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쾌감의 파동이 골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강렬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은하고 간지러운 느낌을 통해 아내의 몸을 아주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5분에서 7분 이상 이 주변부 자극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급해질수록 아내의 감각은 달아납니다. 반대로 남편이 느긋하게 이 과정 자체를 즐기며 천천히 다가갈 때 아내는 비로소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흥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호흡이 가빠지고 허리가 저절로 들썩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숨결과 흡입의 조화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혀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열심히 혀로 애무를 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그 젖어있는 부위에 선생님의 따뜻한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숨결이 젖은 살결에 닿는 순간 그 온도 차이로 인해 아내의 등줄기에는 짜릿한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지그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맛있는 과즙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겠다는 듯이 부드럽지만 묵직한 압력으로 흡입해 주십시오. 혀끝에 간지러운 자극, 뜨거운 입김, 그리고 입술 전체로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 이 세 가지 감각이 번갈아 가며 불규칙하게 전달될 때 여성의 신경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며 극도의 쾌락을 만들어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야말로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 활용점정을 찍을 차례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교감에 가깝습니다. 바로 절정 직전의 멈춤입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절정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보통의 남편들은 이때다 싶어 더 속도를 높이고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법은 정반대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던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입을 떼십시오. 그리고 잠시 몸을 일으켜 땀에 젖은 아내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는 쾌락의 정점에서 갑자기 자극이 사라지니 당황스럽고 애가 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15초, 20초의 멈춤과 사랑의 고백이 아내의 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신체적인 자극에 심리적인 감동이 더해지는 순간 아내의 몸은 다음번에 밀려올 쾌감을 맞이하기 위해 감각을 수십 배로 증폭시켜 기다리게 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네 번째 단계의 흡입과 자극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오르가슴의 파도가 아내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을 평생 잊지 못할 천국으로 안내하는 5단계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효과를 10배, 100배로 높여주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입과 혀가 아래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선생님의 두 손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침대 시트만 꽉 쥐고 있거나 갈 곳을 잃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손의 협주곡입니다. 입으로는 아래를 사랑해주면서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두 주변과 가슴의 아랫선, 옆선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 혹은 엉덩이를 꽉 잡아주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은 멀티태스킹에 능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극들이 합쳐질 때 쾌감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온몸이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감. 이것이 여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소리의 나침반입니다. 성관계는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니라 둘이 하는 합주입니다. 아내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신음소리, 거칠어지는 숨소리, 혹은 아 하고 짧게 내뱉는 탄성. 이 모든 것이 선생님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정답지입니다. 어느 부위를 터치했을 때 아내의 소리가 달라지는지 놓치지 마십시오. 소리가 커지거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지점, 그 강도가 바로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할 때 아내는 내 남편이 나와 교감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아내가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여 온몸을 떨 때 절대 입을 떼거나 동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절정의 순간에 혀의 움직임은 멈추되 입술 전체로 음핵과 그 주변부를 넓게 감싸고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묵직하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정의 여운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긴 쾌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사정이 끝나면 바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내가 절정에 이르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여운을 함께 즐겨주는 마무리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단언컨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화려한 기술들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불쾌감만 주고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 철저한 청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소홀히 하여 아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젊을 때와 다른 채취가 납니다. 특히 입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땀 냄새는 여성의 성적 흥분을 단 1초 만에 싸늘하게 식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를 하십시오. 구석구석 비누칠을 하고 양치질은 물론 가글까지 해서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손톱을 확인하십시오. 길고 울퉁불퉁하거나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가장 연약한 점막에 끔찍한 상처를 입히는 흉기가 됩니다. 손톱을 짧고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아내를 위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이에 새삼스럽게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더욱 절실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서 아내는 설렘을 느끼고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라는 존중을 느낍니다. 청결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독버섯을 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바로 결과에 집착하는 이기심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오늘 밤은 기필코 아내를 만족시켜야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은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들고 아내까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내를 만족시키려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남편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성관계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따야 하는 숙제도 아닙니다. 오늘 꼭 절정을 느끼게 해줘야지 라는 목표를 버리십시오. 대신 오늘 우리 둘이 따뜻하게 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내가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웃고 살을 맞대고 서로의 천을 느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남편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때 아내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목표를 잊고 과정에 집중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 중에서도 이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서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기술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를 향한 진심과 배려입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다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도 20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결과 배려가 준비되었다면
그 위에 반드시 얹어야 할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여는 것, 즉 대화입니다.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애무는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지루한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편분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남자가 무슨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며 묵묵히 행동으로만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아내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아내의 눈을 보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엄청난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느낌 어때요? 여기가 좋아요. 좀 더 부드럽게 해줄까요? 아니면 강하게 해줄까요? 아내의 작은 신음소리. 짧은 대답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의 손길과 혀놀림을 그 반응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자 교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현란해도 그 안에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진심 어린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기계적인 마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기술이 조금 서툴고 어설퍼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며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진심에 감동하여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게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부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35년 차인 정민호님과 한소영님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은 제게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자가 아닌 하숙생 취급을 합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욕구를 풀 배출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한 번도 제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아파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일이 끝나면 저를 내버려 두고 혼자 등을 돌리고 자버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에게 큰 충격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생님께 알려드린 그 방법들, 특히 기술보다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대화법에 대해 오랜 시간 상담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남편분이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35년 동안 같이 산 아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드럽게 다가갔더니 아내가 제 품에서 엉엉 울더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준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그 후 이 부부는 20년 만에 다시 신혼 때처럼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애무할 수 있을까? 나는 발기가 잘 안 되는데 혹은 중간에 시들어버리는데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안 좋은데 가능할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강한 힘이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천천히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발기가 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성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것은 단단한 남성 성기가 아니라 선생님의 부드러운 혀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빛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없어도 부드러운 입술과 잇몸의 압력만으로도 아내는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가 불편하다면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입과 손으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솔직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아내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남편 선생님 자신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성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내 품 안에서 행복해하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남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아, 내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구나 라는 자존감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남자의 힘입니다. 이렇게 침실에서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부부 사이의 모든 공기가 달라집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텔레비전을 볼 때 서로 기대어 앉게 되고 외출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과 불행한 노년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와 눈도 마주치기 싫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늙은 아내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전히 설렌다면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선택은 바로 지금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잘 몰라주고 내 고집대로만 했던 것 같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라도 다시 알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내가 정말 잘할게. 처음에는 아내분이 이 양반이 늙더니 주책이야라며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쑥스러워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반드시 아내의 가슴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 오늘 밤 실천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약이나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 아닙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배려, 그리고 존중. 이 세 가지야말로 시들지 않는 젊음과 활력을 선물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가꾸고 돌봐야 할 아름다운 반려의 정원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십시오. 오늘 밤 아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두 분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랑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고 나도 오늘 밤 꼭 실천해 보겠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숫자 하나가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단순한 성건강 정보를 넘어 노년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죽는 날까지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우리는 여전히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청춘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에 빠지십시오. 선생님의 용기 있는 변화와 제2의 신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